이주 난민 캠프에서 또 자원봉사도 젊었을 때 하고 그래서 본인의 경험하고 그다음에 작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로 이주했는지 그 이주에 대한 지도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난민으로 태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만든 비디오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에 했던 작업들을 다시 관계된 주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거여서 스포플렉스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 작가는 이제 터키 작가인데 난민들을 이제 우주로 보내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난민이라는 게 비행기 안에 못 타고 비행기 밖에 탈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와서 베니스 비엔날레 감독이 보고 베니스에 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저희 비엔날레 참여했다가 베니스까지 가게 된 작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엔날레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산을 많이 쓴다 그러는데 사실 예산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여러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재단에서 터키 작가가 광주 비엔날레 초대됐다고 작가가 오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은 또 터키 그 재단에서 대주기도 하고요. 여기 폴란드 이 작가도 폴란드 작가인데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규모인데 이제 펜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종이로 다 꼬아가지고 만든 펜스 작업인데 이런 것도 폴란드 정부 기관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데서 지원을 받아서 운송을 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호춘양이라는 작가의 이 친구가 보는 이제 난민하고 이주 문제에서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러니까 국가들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스파이에 대한 얘기를 또 가지고 영상 작업을 만들어서 보여준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세상에서는 경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을 생각할 땐 그렇지만 인터넷이 만들어낸 또 경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의 경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전시를 또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귀환이라는 전시는 광주 비엔날레 이렇게 오래됐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앞을 보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저희가 뒤도 보면서 앞을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데이비 키테라는 큐레이터한테 호주 출신인데 지금 방콕에서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젊은 사람 시각에서 광주 비엔날 다시 보고 어떻게 불러오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이 귀환이라는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리턴이라고 해서 다시 그래서 이 비엔날레 보여줬던 작품들 중에 맞는 주제에 있는 작품들은 다시 그 섹션으로 작품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역사 중에 제일 이제 안 알려진 역사인데 95년에 광주 비엔날레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광주에서는 비엔날레가 만들어지는 거에 반대해서 안티 비엔날레가 있었어요. 통일미술제라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역사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통일미술제 때 했던 만장들을 저희가 강영균 작가님한테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걸 다 꺼내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어떻게 보여줄지 의논하는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응로 작가 같은 경우도 5.18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이 사람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진 그리고 95년 비엔날레 때랑 뭐 2번인가 3번 이응로 작가 작품들을 보여줬어서 그 똑같은 작품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정리가 잘 안 돼서 똑같은 건 못하고 비슷한 작품을 찾아서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거는 ACC에서 같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남의 전시에 주제에 맞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전시를 만들었어요. 모아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잔 퓰레라고 그러니까 미술이 서구 중심으로 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오세아니아 작가거든요. 그래서 오세아니아에서 원주민 미술 전시회 활동을 하면서 광주에 처음 초대됐던 작가예요. 그래서 그 작가도 다시 불러서 저희가 같이 보여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년부터 2002년까지의 비엔날레를 좀 정리하면서 보여주게 됐어요. 이거는 2002년 비엔날레의 모습인데요. 저희 큐레이터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비엔날레거든요. 굉장히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랑 새로운 그 전까지 비엔날레가 그러니까 최고의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작가들을 보여줬다 그러면 2002년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의 현장을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으로 굉장히 많은 젊은 작가들, 대안공간들을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한 100여 군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가 제대로 안 돼서 오프닝 날 다 설치가 끝나지도 않았고 막 그래서 재단에선 제일 싫어하는 비엔날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전 도록들을 다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큐레이터는 자기가 하려는 어떤 전시 개념을 비엔날레 재단에서 너무 이해를 못하고 뒷받침을 안 해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가 구구절절히 도록의 에세이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작가들 초청하면 저희가 뭐 일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해주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 비엔날레까지만 해도 유명한 작가들이 오니까 저희가 돈을 다 지불할 필요가 없었어요. 비행기표만 주고 호텔 해주면 작가들이 다 왔는데 젊은 작가들이 오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밥값도 없고 그러니까 밥값은 최소한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뭐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매일 일비를 주기로 해서 그거를 받으려고 100명이 맨날 줄을 서서 매일매일 줬대요. 그래서 와 있는 동안에 줄을 서서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엔날레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정리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이게 발전돼 왔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뒤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코뉴앙이라는 작가는 2000년 비엔날레에 이제 왔다가 자기가 이제 혼자 아카이브를 막 만든 거예요. 비엔날레 와서 봤던 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작가를 또 다시 초대를 해서 보여주는 섹션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보여줄 때 옛날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방식이지만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작가는 퍼포먼스랑 그러니까 이 큐레이터는 퍼포먼스랑 그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작가가 다시 디자인하게 하고 이런 도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래픽 이미지를 다시 재해석해서 작가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만드는 종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픽 작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97년이었나 95년이 약간 보라색이 많은 도록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다시 재해석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97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97년 도록에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작업들을 하면서 다 크루드를 좀 남겨놔서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시 끝날 때 강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C로 넘어와서 ACC 전시인데요. 지진이 나면 이게 땅이 이렇게 시간별로 있다가 그게 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충돌하는 경계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이 작가는 흑인 작가인데 그 흑인들 대중문화의 코드를 가져와서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뭐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흑인들은 여기 있고 백인들 군복 같은 걸 입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 작가는 전일빌딩 앞에 큰 또 배너 작업도 같이 했었습니다.